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 행위나 이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용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0.77% 빠지면서 3025.49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0.28% 빠집니다. 1008선 지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개인이 사자세 보이는 하루였는데요. 6,142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오늘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됐는데요. 기관은 3,400원, 외국인은 2,800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개인과 기관이 끌어주는 하루였습니다. 개인 932억 원, 기관은 379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요. 외국인만이 팔아치우는 모습인데 778억 원 팔아냈네요.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루카 전문가님이죠. 2주에 한 번씩 오는 정말 오랜만에 뵙는 전문가님입니다.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뭔가 헤어스타일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 헤어스타일이요? 네, 오늘의 그게 있을까요? 쉼표머리 같기도 하고요. 아, 네, 오늘 좀 장도 쉬어 갔기도 했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하진 않았고요. 네, 네.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네. 아, 네, 어쩌다가 머리를 했는데 조금 주변에서 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요? 귀엽고 이쁜데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갑자기 그렇게 실제로 말씀해 주시니까 자신감을 얻고, 네. 네, 얻고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주식원 클래스 공식 미남 전문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워낙에 또 톡방 분위기 보면 항상 잘생겼다는 그 칭찬 일색의 톡들이 참 많은데요. 저희 루카 전문가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넘어가기 전에 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8163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톡방을 들어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루카님의 사진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영상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여미님께서 머리 스타일이 참신하셔요, 루카님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여미님, 어떻게 루카님을 보내시는 건 아니시죠? 전문가님 굉장히 커지셨습니다. 아이고. 네, 머리 스타일 굿굿이라고 이렇게 마라마탕님께서 남겨주시고요. 여민님이 루카님 2주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크크크크 남겨주셨습니다. 넌 나에게 목욕갓을 줬어. 네 닉네임이 굉장히 재밌으신데요. 크크크크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민님께서 아나운서님이 눈치가 빠르셔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루카 전문가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인증샷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치짱님께서 제 인증샷도 아쉬울까봐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치치짱님. 네, 본방 인증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겨울님께서 잘생긴 루카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톡방 분위기가 굉장히 활발하고 분위기가 좋죠. 맞아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기도 합니다. 얼마나 화기애애한 톡방 분위기인가요?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상담 시간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종목 고민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명가,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이따가 코너에서 섬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1부 첫 번째 코너죠. 주식왕 한 줄평 시간입니다. 오늘장 장세에 대한 한 줄평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종목별 장세의 시작, 테마별 움직임에 주목하라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한 줄평을 남겨주셨죠?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기관과 외인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전일 미 증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으나 그 기대와는 다르게 급하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종목별 장세, 테마별 움직임에 주목해 보라는 이유가 미국 증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그거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는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그 흐름들에 편승을 하지 않고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다. 근데 그 매물들이 어디를 가냐? 바로 지금 중요한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죠. 그 실적 시즌 때 그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굉장히 유의를 해서 그 수급을 따라가야 종목별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테마별 움직임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장 시작 전에 바로 그 상승할 수 있는 테마를 주목을 해보고 그 테마들의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길게 종목을 보기보다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3%에서 5% 정도 수익을 보고 챙겼다가 장중에 뉴스나 아니면 재료들이 나왔을 때 그 종목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테마를 미리미리 그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평소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와 같은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 산업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아놓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재료 그리고 기술적 분석인 차트적인 자리들을 미리 알아놓는다면 수익들을 그때그때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수익을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제가 그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특정 테마별 장세가 이렇게 단타식으로 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예민하게 또 기민하게 민첩한 반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한 주평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살펴볼 특징주 아이센스입니다. 네, 아이센스 3분기 기대 이상 실적 전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이센스 오늘의 종가 상황 6% 넘게 상승을 하면서 장이 마무리가 됐네요. 33,750원에 마무리가 된 아이센스. 장 초반에 급등세 보여주면서 크게 낙폭을 키워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센스? 네,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 기대 이상 실적 전망에 강세를 보인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자가 혈당 측정기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주문을 받아서 ODM 형식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인들이 되게 당뇨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질병이 이제 일반적인 질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혈당을 측정을 해서 미리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아이센스의 그런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아이센스의 주가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도 현재 3만 원 라인에 조금 좋은 자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매수를 한번 진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의 매매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종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괜히 잡으려고 했다가 물리기보다는 아래에서 기다렸다가 그 사이클에 맞게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들어간다면 확률적으로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아지겠고요.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계좌를 지키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센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디지캡입니다. 디지캡, 바이오 업체 이 에디칸 새 주인 맞이인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행진 속에서 강세를 띄었네요. 이 바이오 업체는 에디칸이 아니고 메디칸이었네요. 이 메디칸 새 주인 맞이 속에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15%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12,000원까지 가기도 했던 디지캡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디지케 같은 경우에 메디칸, 네. 메디칸은 이제 새 주인으로 맞아서 네. 이 부분이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재료가 굉장히 주가를 끌어올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메디칸은 이제 줄기세포 배양 전문 기업인데 줄기세포라고 하면은 앞으로 향후에도 이제 암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불치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병적으로 사람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이고 이 메디칸이 그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동 지역에서 추진하는 그런 펀드 부분에서도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메디칸과 이 디지캡의 관계성이 있어서 굉장히 주가가 큰 상승세를 보였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고점이죠.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근데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아직 1,000억이 되지 않습니다. 아, 1,000억이 네.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주가가 앞으로의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차트를 보시면 아마 재료가 그 이전에 이미 출연을 하진 않았는데 10월 20일 정도에 이미 출연을 했으나 그 전부터 올라갔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보실 때는 평소에 관심 종목들의 거래량이 조금 심상치 않게 움직인다든지 그 아래서 저가 매수에 뭔가 그 거래량 포착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도 지금 아래 저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만약에 6,700원에서 7,000원 라인을 넘어갈 때 이때 내가 관심을 보인 종목이었고 이게 앞으로 재료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 매수 타점을 여기서부터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디지캡은 시가총액이 아직도 여전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눈여겨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한마디로 코인주라고 하죠. 잡주라고 이제 보이기 네. 때문에 여전히 매매는 조심을 해야 된다. 어, 그러니까 이런 주일수록 좀 변동성이 뉴스에 크다. 네. 사실성에 좀 주목을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지캡까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엔터주입니다. 위드 코로나 앞두고 이 3대 기획사가 동반 강세를 보인 가운데 SM과 JYP, YG가 오늘 상승을 조금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하이브도 1.9%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또 영상 콘텐츠들 또 이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회사들이 오늘 또 실적이 좋았습니다. 주가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4%, 유는 4.8%, 에이스토리 1.8% 상승을 했고요. 버킷 스튜디오가 29.89%로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덱스터도 16%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쇼박스도 20% 가까운 상승세 보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엔터주를 보실 때는 네. 이제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엮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는 이제 NFT 테마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테마들과 엮여서 네. 이게 같이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메타버스의 이제 국책 사업들의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이것들을 과연 이 메타버스가 정부 정책으로 들어갔을 때 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기업들이 어디인가라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투자자들은 돈을 버는 것이고 그거를 좀 늦게 발견한 투자자들도 돈 벌 기회가 있지만 아무래도 무서운 그런 자리에서는 들어가기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앞으로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공연도 열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공연도 계속해서 더블로 열리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합쳐져서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가 아마 시행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엔터주들의 조금 피로감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부터는 개별 종목의 실적이라든지 개별 종목의 그런 재료들을 주목을 하고 조심스럽게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영상 콘텐츠주까지 잘 들어봤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연제약입니다. 이 큐로셀 세계 최초 10조 이 CART 항암제 식약처 사용 승인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연제약 오늘의 종가 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56,7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63,200원까지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이 꽤나 컸고요. 마무리는 5%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오늘 이 바이오주들이 조금 나쁘지 않게 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네. 제약이나 바이오주들이 많이 하락을 한 가운데 지금 아이센스도 그렇고 디지캡 여기 이연제약까지 오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약 바이오주들도 궁금하네요.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개별 종목별로 이제 가는 움직임이 가는 강한 그 섹터가 바로 바이오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 노란톡방에서 같은 경우에 오늘 한국파마를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장 시작 전에 시초가로 이 종목을 드렸고 1분도 안 돼서 이거 수익 실현을 5%에서 6% 정도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하는 이유는 특히나 이 재료들이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로 제가 좀 테마를 오늘 이 테마가 잠깐 상승세가 나오겠다 하고 드린 종목인데 이 한국파마와 세종메디칼 두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구용 치료제가 최근에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이제 생기고 이게 일상생활이 되면은 경구용 치료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게 되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상 승인이 됐다는 재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거든요. 네. 특히 세종메디칼은 장중에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임상 승인이 됐는데 하한가가 갔다. 바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네. 부분이냐면 재료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네. 이미 그 주가는 기대감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재료가 등장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미 그 재료가 나와버렸다. 야, 임상승이 됐어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가장 이 부분이에요. 임상승이 됐다고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신나서 같이 들어가세요. 네. 야, 이거는 무조건 100% 상한가라고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세종메디칼이 이미 그 전에 주가를 충분히 끌어올렸고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주가가 하락세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한국 파마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음봉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는 길게 볼 테마가 아니다. 짧게 봐야 이게 수익을 볼 수 있다. 왜냐? 그 전에 이미 피로감의 테마가 쌓여있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짧게 수익을 실현하고 나와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국파마도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재료들 볼 때 특히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임상 승인이 나왔다고 할 때는 굉장히 단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특히 최근에 변동성 장세에서는 수급을 이용한 그런 수익만을 취하고 나오시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셔야 잃지 않는 계좌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제약 바이오주들까지 이야기를 좀 잘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갈까요? S에너지입니다. S에너지, 삼성물산 이 원전 7기 규모의 태양광 사업 참여 소식 속에서 협력사가 부각되면서 S에너지가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는데요. 19%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 가까운 상승세로 마무리가 된 S에너지. 네, 태양광 사업 참여 소식에 부각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친환경 섹터 나쁘지 않았는데 네, 그렇죠. 태양광이 또 이렇게 각광을 받네요. 오늘은. 네, 태양광도 태양광인데 이제 어찌됐든 원전이 지금 껴있기 때문에 원전이 굉장히 원전. 요즘에 네. 핫하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정부 정책적으로 원전이 조금 좀 묻히고 조정기가 빙하기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기술력이 한국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원전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사용하는 그 흐름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원전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네. 이거를 정부 정책으로 스리슬쩍 이렇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과 이 테마가 엮이는 기업들은 굉장히 큰 상승세를 여전히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를 할 때 이 원전은 빼놓을 수 없는 가성비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원전 테마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S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물산이 이제 제3자 배정 유증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이제 태양광 쪽에서도 지금 상호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도 앞으로 봐야 되고 원전도 봐야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원전이 수급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먼저 보시고요. 나중에 태양광 섹터가 상승세 보일 때, 특히 미증시 전날에 태양광 섹터들이 상승세를 보일 때 이 S에너지를 같이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게 하락 추세선을 타고 있죠. 그렇네요. 네,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교육을 드렸는데 이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추세선을 깨는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였을 때 다시 한번 좀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 추세선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안착을 했다기에는 며칠 더 두고 봐야 이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S에너지를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이 하방 추세선을 깨지는 부분과 그리고 이 매물대 라인을 같이 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 6,000원 라인을 다시 돌파를 해줄 때 매매를 진입을 해봐라. 근데 이 S에너지를 너무 좋게 본다 하면은 여기 아래에 보이는 이거를 키스마크라고도 부르는데 이 매물대 저항 라인 5,300원 라인을 네. 돌파를 할 때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S에너지에 대한 가격 라인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2부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전문가님이 속속들이 전략까지 알려드립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 8163을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루카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참여하셔도 순서대로 도와드립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이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는데요. 진입에 대한 이유 그리고 아직도 현금물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까지 남겨주시면요. 전문가님께서 더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조금 길게 남겨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 8163 꼭 기억하신 뒤에 입력을 하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전문가님들 중에서 루카 전문가님 방이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미끄럼틀님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마라마탕님께서 루카님 괴롭힘 당하셔라고 남겨주셨는데 무슨 일일까요? 한번 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스타님이랑 겨울님께서 이렇게 잘생기셨다고 이렇게 딥하게 사진이 들어갔네요. 클로즈업 사진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스트레스를 최근에 많이 받으셨나 봐요. 스트레스를 받으셔도 미모가 어디 안 간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시고요. 네, 실버스타님께서요. 갈수록 빛이 나신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십니다. 그래도 잘생기셨어요. 잘생겼다고 정말 난립니다. 루카 전문가님 항상 볼 때마다 인물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가 않으세요. 네, 주식왕 중 최고라고 또 천주리님께서 남겨주시고요. 많이들 이야기를 남겨주시네요. 네, 조금 루카 전문가님이 원래 얄쌍하게 하셨는데 라고 남겨주신 거 보면 오늘 조금 살이 올랐다는 뜻일까요? 그래도 잘생기신 루카 전문가님이십니다. 네, 본판이 워낙에 좋으시니까요. 조금 쪄도 귀여운 외모가 된다는 점 남겨주시고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을 남겨주시지 않네요. 많이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정말 간간히 보이는 가운데 겨울님께서 제 사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님.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고민은 대한항공입니다. 매수가는 31,5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1.7% 하락을 했습니다. 3,110원까지, 31,100원까지 장중에 오르기도 했는데 38,800원에 오늘 종가 마무리 지었네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해서 최근에 이제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운 가운데 뭐 여행주나 카지노주들도 많이들 올라선 가운데 조금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여행에 대한 다시 기대감, 그 기대감에 실적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미 코로나 때도 화물 쪽으로 실적을 굉장히 잘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의 주가가 굉장히 견고하지 않았나. 근데 최근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랑 인수가 합병이 네. 무산이 될 수도 있다는 네. 그런 좀 우려감이 있어서 대한항공 주가가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 피셜, 저의 루카 피셜로 따르면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수하는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네.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은 세계 7위 항공사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부분에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게 바로 대한항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11조 정도 되는데 그렇게 높은 시가총액은 아니라고 봐요. 기업 가치에 비해서. 네. 예전에 이제 오너 리스크도 있었고 그렇죠. 제가 방송으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무튼 그 리스크가 있었죠.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요. 네, 뭐 다들 아시나 검색해 보시면 합니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견과류 사건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대한항공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예전에 주지 않았나. 지금 주가를 본다면 네. 이런 인수합병의 무산의 우려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네. 이게 인수합병이 무산이 된다면 당연히 이 종목을 손절을 해야겠죠. 네. 하지만 확률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테마가 이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기회를 줄 때 이 종목을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올려주신 분은 31,500원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데 네. 만약에 10% 정도 비중이 10% 정도라고 한다면 27,500원에 지금 변곡 라인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27,500원 라인에서 내려온다면 좀 추가 매수를 제 개인적으로는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비중이 작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하실만 하다. 그래서 27,500원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면 비중은 무조건 덜어 가셔라. 만약에 근데 이 상승을 한다면 네. 위드 코로나의 수혜에 앞서서 35,000원 라인까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항공에 대한 손절가 라인과 목표가 라인까지 잘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H&M입니다. 매수가 36,850원, 비중은 15%라고 하는데요. H&M에 대한 종목 고민이 최근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탓도 있는데 오늘은 8.5% 하락을 했네요. 네, 장중에 27,000원 라인대에 있었지만 오늘 26,9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H&M? H&M 같은 경우에 지금 진입가가 36,850원에 지금 가지고 계신데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이 H&M 같은 경우에 저희 노란 톡방에서도 지금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지금 6천억 원 규모의 시비 이제 그 네. 물량을 주식 전환을 한 탓에 네, 굉장히 맞습니다.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추가 매수 타점도 알려드리고 네. 한 종목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일부터 이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저도 걱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기업에 대한 저는 펀더멘탈을 믿기 때문에 네. 이 H&M의 시가총액이 지금 벌써 이게 얼마입니까? 12조까지 빠졌어요. 그 전에 20조, 30조를 가던 종목이 벌써 12조까지 빠진 부분인데 8조 가까이 빠졌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조선 쪽의 테마들이 아직 다시 사이클이 지금 돌아오려는 맞습니다. 움직임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한국 그 조선 테마가 여전히 상승세를 유효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을 강화를 시킨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금 매물대 자리, 이 매물대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종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지금 시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계좌 운영이 힘드시다고 한다면 내일 27,000원 라인 아래부터 이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좀 저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H&M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는 4,567원, 비중은 2%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성 첨단 소재 1.2%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2,790원에 마무리가 된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오늘 장초 중에 12시 반 넘어가면서 갑자기 급등세가 보였습니다. 22,880원까지 소폭의 상승 흐름, 급등 흐름 탔다가 다시 바로 급락 흐름으로 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성 첨단 소재. 오성 첨단 소재는 제가 예전에도 굉장히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바로 이제 테마가 네. 대마입니다. 대마요? 네, 대마입니다. 대마초 할 때 그 대마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 일반인 네. 분들이 들었을 때는 네. 대마 대마요? 이 말을 이렇게. 방송에서 해도 되나 네. 라고 할 정도로 조금 좀 위험감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 네. 다름이 아니라 의료용 대마입니다. 이 대마가 의료용 쪽으로 가면은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네네네. 그리고 어떤 치료적인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수술을 할 때도 대마의 원료 쓸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세포 쪽에 치료할 때도 이 대마에 대한 원료가 효과가 있다라는 이렇게 이 연구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성 첨단 소재가 이 테마로 지금 작년에 굉장히 핫한 테마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진입가가 4,500원이신 걸 보니 그 테마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들어가셨다가 네. 물리시지 않았나. 그나마 다행인 거는 비중이 2%이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셨나 봐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의료용 대마라는 거는 네. 결국에 이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게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 매수 타점을 다시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저점 라인 2030원 라인에서 여기까지 가지를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이 2,000원에서 2,100원 라인에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비중이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은 2,200원 라인에서 조금 손절을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 대마에 대한 이제 다른 말로 마리아나죠. 마리아나에 대한 법안이 계속해서 통과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조금씩은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오성 첨단 소재는 아직은 재료는 살아있다. 하지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그 부분에서 신경이 쓰이신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2,250원 라인이나 2,000원 라인에서 추가 매수 혹은 좀 손절을 생각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응이 좀 어려우시다고 하면은 네. 저 노란 톡방에서 저에게 언제든지 물어봐 주신다고 하면은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이 재료에 대한 그리고 이 시황에 대한 뉴스도 같이 찾아드릴 테니 그 부분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이 부분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노란 독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 방법과 또 전략들, 그리고 다른 뉴스들까지 차분히 다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화면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독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입장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덱스터입니다. 매수가는 23,450원. 오늘의 종가랑 같네요. 비중은 5%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 16%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된 덱스터. 최근에 주가 참 잘 갔던 종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신 이 톡방에는 3만 원까지 갈 것 같아서 매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루카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3만 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에. 네. 왜냐하면 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최근에는 이제 지옥 관련주로 굉장히 큰 상승세도 보이고 있고요. 아, 드라마 지역이요? 그게 드라마인가요? 네네, 유아인 넷플릭스. 네, 유아인 네, 네, 맞습니다. 네네네. 유아인이 이제 출연을 예정한 그냥 지옥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드라마 지옥입니다. 네네네. 네, 드라마 지옥에 이제 네. 그 수급을 불러일으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2주 뒤에 오픈이네요. 네, 맞습니다. 11월 19일 날에. 네, 저는 네. 그거를 꼭 볼 겁니다. 네. 음. 볼 거고 왜냐면 봐야 또 주가가. 그렇죠. 네, 네. 최근에 지리산이 확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그리고 네. 두 번째로 마이네임. 마이네임. 네, 네. 마이네임 그리고 지리산 그리고 이 지옥까지 최근에 네. 이 DP 라인으로. 그렇죠. 이 DP 라인을 시작점으로 계속해서 네.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지옥 같은 경우도 출시가 되고 넷플릭스에 개편이 출시가 되고 네. 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종목의 움직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 지옥을 볼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유아인 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그런 철학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네, 그래서 갑자기 그분의 철학까지요. 네, 앵커님의 얼굴이 굉장히 환해지셨는데요. 네. 아무튼 네, 이 유아인이 나오는 이 지옥을 꼭 보고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진행할 거고요. 네. 아무튼 종목 상담하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가는지 갑자기 모르겠는데 유아인까지 나왔습니다. 네, 갑자기, 덱스터 이야기입니다. 네, 바쁜 유아인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3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라는 네, 문제겠죠. 그렇죠. 그것들은 이제 영상 콘텐츠에 대한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그 덱스터의 그 참여도, 그 네. 참여도가 이 기업의 주가를 결국엔 결정할 거다. 거기에 이제 실적까지 합쳐진다면 네. 3만 원 라인을 충분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 영상, 특히 K 콘텐츠는 앞으로도 네. 조금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넷플릭스 CEO가 네. 대놓고 오징어 게임 복장을 입고 실적 발표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한국인들의 그런 정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성향이 지금의 그런 K 콘텐츠의 성장세를 계속 불러일으키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ETF도 출시가 됐던 것처럼 네. 이 메타버스의 그런 개인의 포트에 무조건 메타버스의 포트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안 되시면 뭔가 불안하시다 하면은 메타버스 ETF라도 이렇게 구매를 조금씩 하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 덱스터 23,450원 오늘 종가네요. 오늘 종가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네. 종가 매수입니다. 네, 그렇죠. 보니까. 오늘 네. 종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5%. 강심장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라면 네. 추가 매수 타점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항상 최악의 맞습니다.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오르실 것만 생각하면 아직 비중 5%라고 하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르면 좋겠죠, 물론. 근데 오르지 않았을 때를 대비를 해야 잃지 않는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매수 타점을 미리 생각을 해놓으셔라. 그 타점은 바로 15,000원 라인. 여기까지 빠지면 마음이 아프시겠죠. 근데 기업의 펀더멘탈을 믿으신다고 하면은 이 15,000원 라인에서 물량을 타시든 아니면 비중을 그대로 타시든 하셔서 이 종목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 덱스터에 대한 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목표가는 제가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주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계속해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조금 물량을 좀 챙기시면서 가져가시고요. 조금 불타기라는 말을 제가 방송에 잘 안 쓰는데 불타기를 고려를 해봐도 좋은 종목이다. 하지만 그 불타기를 하시려면은 네.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 관련 재료도 계속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덱스터를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고 불타기든 물타기든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저와 함께 덱스터 매매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공부할 준비는
되셨죠? 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많은 분들 덱스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종목들, 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나도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함께 루카님과 함께 든든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참여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2부까지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종목 명가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산 퓨얼셀입니다. 매수가는 45,0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네, 수익권인 상황이네요. 54,900원에 오늘 종가 마무리가 되었고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두산 퓨얼셀 매도의 이 타점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제쯤 익절을 하면 좋을까요? 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현재 공식 15% 이상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요? 네, 제가 여기 내외경제TV에 처음 출연했을 때부터 굉장한 주력주로 항상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굉장히 사랑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나 보네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랑을 왜냐면 계속하고 있군요. 저와 시청자분들에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종목. 네, 그렇죠. 네. 네, 사랑할 수밖에 없죠. 네. 네. 저도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좋아하는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네. 저도요. 예전에는 뭐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은 뭐 오. 불길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도 뭐 앵커님 빨간색 옷을 입고 오셨네요. 오늘 파란색을 주시길래 아니요 빨간색이요. 거절. 네, 스타일리스트. 파란색 거절한다. 네, 빨간색. 제 계좌도 빨간색이 되길 바라면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넥타이도 빨간색을 자주 메고 있고요. 네. 아무튼 두산 퓨얼셀은 제가 계속해서 주력주로 밀고 가고 있는 이유가 일단 두산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대단한 게 지금 원전도 지금 다뤘고 여기에 수소 전지, 연료 전지까지 지금 세계 1, 2등을 다투는 기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이 두산 퓨얼셀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 전기차 섹터도 당연히 가겠지만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도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이제 일반 일반인들이 타기에 당연히 모든 차들이 전기차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럭이라든지 이제 대형 차들이 이 수소 연료 전지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료 전지의 대장주인 두산 퓨얼셀이 앞으로도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주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기술력 또한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걸 들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수익 실현은 제가 2번을 했습니다. 세 번의 분할 매도 중에 2번의 수익 실현을 했는데 여전히 15%대 이제 수익 상승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지금이라도 분할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네, 맞습니다. 상승이 남아있다. 네. 네. 특히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조금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박스권을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 박스권 상단을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노란 선으로 박스권 상단을 계속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 두드려주고 있고 언젠가는 이 박스권 상단이 돌파가 되는 날 큰 상승세가 발현을 할 거다, 네.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이제 곧 머지않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퓨얼셀 저의 노란톡방 주력주인 두산 퓨얼셀을 같이 수익을 보고 싶으신 시청자분들은 저와 노란톡방에서 두산 퓨얼셀에 대한 교육 그리고 밸류 체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소 산업의 밸류 체인, 가치 사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 밸류 체인 안에서 움직이는 그 순환매를 또 두산 퓨얼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함께 매수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재밌는 매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시청자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저와 우선적으로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매매 그리고 수익 같이 이어나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체라입니다. 매수가는 35,000원, 비중은 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현재 수익권에 계시네요. 38,950원에 마무리가 된 알체라 오늘 3.45%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알체라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올랐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또 오를까요? 알체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스펙타클한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네, 정말 스펙타클했던 주가가 아니었나 또 싶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맞습니다. 그죠? 이때 네. 정확히 이 알체라가 상승하기 시작한 게 네, 메타버스 관련주로.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대로 이 메타버스의 상승분을 내려앉혔죠. 네. 혹시 앵커님은 아실 알죠. 수도 있을 네, 거예요. 대표님께서 아시는군요. 네. 우리는 메타버스를 안 한다라고 그렇죠. 직접 공시를 내셔서 네, 갑자기 맞습니다. 주가가 팍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네. 굉장히 큰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금 주가가 이제 주주들의 마음을 굉장히 난리가 아프게 났죠. 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메타버스가 시작을 했을 때 이 부근에서 자 색깔이 잘 보이게 이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다가 네. 이제 이 부근을 보면은 여기 전고점 부근 네. 이 전고점 부근이 아무래도 저에게는 목표가였어요. 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에서 일단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게 현명하지 않나. 혹은 아니면 이 봉이 끝, 이 봉이 네. 끝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이게 주가가 이 공시,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대표가 우리 메타버스 사업을 안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공시를 아주 착하게. 네.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솔직하게 네 그것도 올바른 네, 두 행위라고 가지 봐요. 의견이 있었죠. 반대로 솔직하다. 네. 조용히 혹은 있으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종토방을 봤는데 네. 종목 토론실이죠. 봤는데 굉장히 이제 그런 입에 담기 힘든 방송에서 네. 담기 힘든 그런 얘기도 많이 봤습니다. 네. 네 그런 아무튼 그런 공시를 냈고 이 하락세가 나오게 됐는데 저는 어디서 다시 잡았냐? 네. 바로 이 부분에서 잡았습니다. 네. 왜냐? 제가 이 시나리오를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 알체라 같은 경우에 네이버에서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네. 근데 네이버, 이 대기업들이 최근에도 아시다시피 NFT, 메타버스와 같은 미래 사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네.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만 안 되겠다. 가겠다면서 네. 아예 이름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가 투자를 한 이 알체라가 이 스노우라는 어플에도 이제 투자를 했고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이 메타버스와 굉장히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알체라가 네. 결국 나중에는 이 메타버스 사업을 할 때 네이버가 사업을 하게 될 때 참여를 안 할까 그렇네요. 그런 접근에서 참여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들어간 것도 있고요. 네. 어찌됐든 이 메타버스에 관련한 재료로 이만한 주가의 하락세를 빠졌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메타버스에 대한 거품은 빠졌고 이때부터 다시 알체라가 상승을 하겠구나. 왜냐 이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AI라든지 이런 영상 인식에 관련한 부분에서 재료가 살아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약간 약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종목 상담하다가 제가 너무 설명을 길었는데 35,000원 라인에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네, 목표가 라인을 어디로 정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매물대를 좀 뚫기 시작했고 자 보시면 신기한 게 여기 매물대 저항에서 종가가 끝났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종가가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일 시가로 고가의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 여기서 이미 매물대가 좀 소화가 된 부분, 이제 급락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가가 갭상에서 출발을 한다면 좀 더 가져가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시가가 낮게 형성이 된다면 수익 실현을 빠르게 하고 자리를 다시 잡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루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2부에 다시 루카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